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4번째 도발인데요.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도발이라서 청와대와 군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러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인류의 문제라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놓고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강경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제사회 내 북한의 입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과 전해드렸습니다만 관련 내용 여러분께 상세히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망명하신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라고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간다. 그리고 우리 군사력이 세계 최고다. 아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도 있다. 그리고 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너네들이 하는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의 미사일 발사인데 다만 그 거리를 조정한 것을 봐서는 너무 크게 자극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자극을 안 한다. 그게 바로 미사일 종류가 여러 종류죠. 어떤 종류의 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쏜 거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고 중거리 북극성 2호다. 근데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님? 어쨌거나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면 특히 이제 SLBM 아니겠습니까? 예. 북성 2호라 그러면요. SLBM 발사를 보고 있으면요. 지난 4차 핵실험이나 5차 핵실험 거의 한 달 전 내에 SLBM을 발사하고 이게 성공이다 확인이 되면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잠수함을 쏜 게 아니라 저기서 쐈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SLBM의 제대로 된 어떤 발사 시범을 보여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실패다, 뭐 아니다, 뭐 다른 미사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의외로 지금 보여줄 게 별로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짜내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만약에 예. 이걸 핵실험과 결합을 해서 보여주려면요, 예. 핵을 실어보낼 미사일을 보내줘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SLBM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지상에서 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바다에서 쏠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극성 2라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SLBM을 지상에서 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성능을 과연 다시 지금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 맞게 다시 한번 개량을 해야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뭔가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정말 진정 핵실험을 할 의도다라고 한다면은 물속에서 정말 SLBM을 쏘거나 아니면은 ICBM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발사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이건 ICBM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뭐 예, 양 예.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면 아시죠? 세상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뭐 아, 제가 물론 이게 그렇죠. 뭐 그렇게 예. 뭐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 발사의 성격이면은 1단 발사 정도,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제 만약에 북극성 2호라고 그러면 2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1단 정도로 쏴본 거에 해당할 수가 있고 기술적인 진전은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전혀 없진 않습니다. 기술적 진전이 일부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은 소위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근데 원래 북한은 이런 걸 쏠 때 이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쏴요? 그거 아니던데 그럼 뭐 요새 계속 장소를 바꿔요? 자기네들이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의 장소에서 임의 순간에 미국의 임의 장소와 임의 시간에 타격할 수 있다. 이건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바꿔가면서 쏘는 그런 의도는 아마 자기들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빈말이 아니다. 네. 예. 그 뭐 장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쏘는 게 이제 패턴이 사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완전히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사거리 검증할 때는 보통 원산 쪽에 가서 쏘고요. 마찬가지로 SLBM 같은 것도 발사할 때 보면 원산에서 김정은 본원 앞에서 쏘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성능이 검증이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서해안 쪽으로 가져갑니다. 서해안 쪽으로 가져가서 지난번 같은 데 보면 방연 비행장 같은 데 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동창리에서 쏜다거나 하면서 아니면은 또 최근에 보여주는 게 그 개성하고 그 저 평양 간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어떤 터널 같은 데 이런 데서 쏘거나 그러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전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미사일 뭐 이런 거 쏘는 거. 근데 태양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며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국 선제 공격 징후가 보이면 핵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좀 오버한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저는 의원님. 그러니까 저 말하자는 기본적인 저도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예. 말을 물어보긴 아, 했는데 물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정말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이 서서 예. 미국이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국 공격이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다. 너하고 같이 죽자. 이런 뜻에서 한 이야기로 하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뭐 북한이 전쟁을 하는 거 이렇게 미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해서 어느 정도의 공격 같은 거 이거에 자기네가 맞서서 전면적인 공격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정말 다 항공모함이랑 다 갖다 놓고 정말 이건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핵 공격입니다. 이러면 김정은 막판 그러니까 막판이겠죠. 그렇죠. 예. 막판이죠. 근데 지금 정확하신 지적인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언제 핵을 쏠 것이냐 이걸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평양이 공격당할 때 평양이 함락되기 직전이다. 뭐 아니면 거의 북쪽으로 밀려서 거의 끝으로 가기 직전이다. 여러 가지 시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 하면은 정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시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군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핵을 쓴다라는 건 자기네들도 자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폭탄 거기에 테러 우리가 수준이다. 좀 우려를 조금 하는 게 뭐냐면 예. 김정은이 조금 그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달라서 예. 이렇게 뭐 아버지 얼굴 보면서도 욱하는 그러니까 뭐 성격도 하루는 좋아 웃으며 나왔다 그 다음 날은 인상 쓰고 나왔다. 상태가 좀 안 그러니까 좋군요. 그렇죠. 예. 우리말로 그냥 한마디로 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 저런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할지 그거는 우리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탱크 경기 대회에 참관을 했다 그래요? 탱크 경기 대회가 뭐 탱크끼리 누가 먼저 가나 이거 하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 우리 왜 탑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왜? 탑건 있죠. 예, 예. 이렇게 표적 맞추고 누가 더 뭐 표적 예, 잘 예, 맞추고 그렇죠. 조종 잘하나 이런 전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가지고 누가 먼저 뭐 기동을 하면서 잘 쏘고 뭐 먼 거리에서 잘 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차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 6.25 때. 6.25 때 우리는 예. 한 대도 전차가 없는 예. 상태에서 공격을 다 했고 그래서 예. 사실은 보면 대한민국이요. 예. 그 주요한 국가들 중에 보면 한 전 세계 한 3위 정도의 전차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적어도 이 전차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우습죠.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들 방어력도 약하죠, 사거리도 약하죠. 그 다음에 어떤 첨단 장비, 탐지 장비 같은 것도 장착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센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렁주렁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 북한 장성들 보면 옆에다가 여기 그냥 혼자- 엄청난 거 달죠? 예, 혼자 예. 쫙 달듯이 예. 전차에다 그냥 무슨 뭐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막 잔뜩 달아놨는데 문제는 이게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관한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잘못하면 가질 못하겠네 무거워서. 어? 사실 굉장히 전차의 방어력은 약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 양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탱크 경기 대회에 참관한거나 미사일 쏜거나 이게 전부 국내용이다. 이게 사실은 뭐 미중 정상회담 이런 거 아니고 국내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네. 북한에 보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6일, 7일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7일, 8일입니다. 아마 8일 저녁이나 9일 아침쯤 되면 정상회담 커뮤니케가 나오겠죠.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9일 날 일요일인데 9일 날 아마 뭐 아침 9시든가 오후 3시든가 맞춰서 뭔가
다시 한번 도발을 할 수가 있을 계기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1일 날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당 제1비서가 된 지 5주기입니다. 그리고 12일 날이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날이고 예. 13일 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된 지 5주기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이 김일성 생일 105돌입니다. 그 감투가 많으면은요 예. 몇 주기 되는 거는 무지개 많을 거예요. 1년 그렇죠. 동안. 예.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때 것부터 다 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ICBM 같은 것을 쏴보든가 핵실험을 하든가 좌우지간 미국과 중국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기네 군대한테 내가 최고사령관 된 지 5년 동안에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 너네는 우리를 믿어, 나를 믿어.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대외적인 측면, 대남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도발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많고 저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이 올해 도발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기념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양 의원님. 북한이 저렇게 보여줬으면 이제 예. 미국도 뭔가 보여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얼마 전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뭐 MBC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앵커들과 MBC, 미국 MBC. 예, 미국 MBC에서 뭐 앵커가 서울서 와가지고 지금도 이거 무슨, 있습니다. 예, 전쟁 거의 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와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좀 트럼프 행정부와 좀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방송국 쪽과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핵실험 얘들이 언제 한다고 우리가 기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니들 했을 때 큰일 나 절대 하면 안 돼 앞으로 이거 그만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얼마큼 강하게 보내주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이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하고 뭐라고 한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상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마 5월 그 대선 전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 근데요, 지금 트럼프하고 가까운 전직 장성이 얘기를 하기를 미국의 북핵 해법이 군사적 선택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지금까지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예.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모든 옵션은 언더 테이블에 있다. 테이블 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중국에 주는 메시지. 이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주는 메시지 하지 마. 하면 정말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또 너네 우리 못 쳐. 우린 계속 우리 길 갈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 당신들이 해결 못하겠으면 빠져. 예. 우리가 할게.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당신의 원유부터 끊어.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해.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 군사적 공격이든 뭐든 한다니까. 이것이 아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국한테 하기 싫으면 관둬. 예. 우리는 군사적으로 나갈게. 이러면서 중국을 압박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이요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엉뚱한 짓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의도를 예. 당장 오바마 들어와서 한 2012년 정도 됐을 때 예. 그때 파악을 한 거거든요. 얘들이 핵을 협상용으로 쓴 게 아니라 핵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오바마 때 정부 때 들어와서 겨우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전략적 인내. 우리 얘기 지금 해봐야 뭐 얻을 거 없고 경제적으로나 조여야겠다. 근데 막상 보면 그 모든 그 뭐랄까 경제적으로 압박이 안 되는 거 중국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군사적 압박이란 거를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끌고 나간다. 사실 돌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상 한국, 일본 인질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어떤 핵 말고도 뭐 방사포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미국이 북한을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해도 그 협박이 통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다음 주까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추가 도발이 또 미사일 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핵 실험하는 겁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거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중 정상회담의 발언이나 공동 보도문에 나오는 정도의 그 도수에 따라서 예.
그게 강경하면 좀 더 강경하게. 북한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네. 우리는 강경에는 강경으로, 초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언어 수위를 보겠죠. 보다가 뭔가 자기네한테 치명적인 것 같다 그러면 큰 핵실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보다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실험을 해서. 미국의 반응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글쎄 미국 반응 많이 그렇게 자체가 되면. 사실은 뭐 그렇게 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중국이 뭐 같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경제 제재 먹힌다라고 하면 예.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국도 나 몰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 안 나온 상황이죠. 예, 어쨌든 우리가 대선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북한 얘기를 우리가 북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지켜봐야겠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